신장내과 임상교수 정의연입니다. 오늘 신장이식 참여 기념 경기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움에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이신 허승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기이식센터장을 맡고 있는 허승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병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희 연사님이신 김상준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대들보 이시절간에까지 대들보 역할을 90년째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끌어주셨던 서가영 선생님과 조원현 선생님께서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신장이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 1981년도에 지역 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이 병원에 왔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회식 때 건배사를 하면 제가 50백을 외칩니다. 50백. 50백이 뭐냐면 그때 그때만 해도 홈팟 이식 한 20개에서 많으면 한 40개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한 해에. 50백이 간장이식 한 해 50개, 신장이식 한 해 100개를 하자고 외치면 그때 참석해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웃었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저도 사실은 믿기지 않고 또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제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항상 건배사를 하고 했었는데 어느덧 저희 신장내과 팀 조동규 쌤부터 시작돼서 김용민, 김창덕 쌤 이하 여러 교수님들하고 저희 진단의학과의 운동일 교수 이하 팀원들 그리고 저희 장기이식센터의 송영미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박태양 매일 이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어느덧 작년에 이미 간장이식은 50개를 넘어섰고 신장이식은 아직 100개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은 2년째 90개 이상씩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 시기에 임하고 있고 여러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신장이식 대기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와주고 열심히 스스로 임해주는 저희 외과 팀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채 경기대학교 병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김대병원장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근에서 왕래되신 우리 교수님, 이식외과 학회 회장님, 그리고 자정하신 선생님께 오늘 이 자리에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축사를 부탁받고요.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역대 원장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황기록 원장님 계시는데 저한테 왔습니다. 조 원장, 내가 요새 집에서 정리해보니까 이 사진이 약 한 장 있다가 이거 병원에 박물관에 갖다 놔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원장님 뭡니까? 아까 우리 좀 있으면 김영민 교수하고 아마 사진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데 이 사진이 우리 1981년도에 처음 신장이식 성공했는 아마 형제왕 그때 성동이 형제 얼굴 보니까 그 사진을 원본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갖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서재를 정리하시고 주십니다. 그때 그 몇 면을 보니까 황희루 외과 원장, 외과 교수님, 그 다음에 비뇨과의 장세국 교수님, 그리고 장수일 교수님, 지금은 내과의 이시리 교수님, 네 분께서 처음 81년도에 신장이식을 성공했던 그런 사진을 그 원장님께서는 여기서 87이십니다. 그 목을 읽어보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장기이식은 사실 아까 우리 허성 우리 센터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이머지시죠, 그죠? 밤에 장기 접술되면은 반드시 밤낮을 안 가지고 다 와야 되고 참 힘든 고생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기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또 남은 수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식 센터에서는 아주 사명감 있고 우리 의학으로서의 또 본연의 임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원장으로서 보니까 야, 장기식의 그 결과라든지 그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척도가 그 병원의 능력, 의료진의 능력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병원으로서는 장기식의 케이스, 성공률 어떻게 잘했느냐 그게 병원을 가름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저 개인적으로 물심당면으로 이식적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또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이식 센터의 하나의 획기적인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또 간이식도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좀 더 이식센터로서의 입지를 전국적으로 확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센터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유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원현 대한이식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언제 이 졸업을 해서 모교 강당에서 이렇게 학생들 앞에 축사 같은 걸 한번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의 지금 졸업하고 75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얼마 됐죠? 한 40년 넘어 지나서 제가 대한이식학회 회장으로서 이식학회를 대표해서 이 좋은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졸업생으로서 여기 한번 선다는 게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신장이식팀, 장기이식팀에 신장이식 천년 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경북대학교 신장이식 팀의 그 구성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내과, 외과는 물론이고 그 관계되는 여러 과에서 신장이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례라는 게 말이 천례지 우리가 쉽게 천례라고 합니다만 국내에도 한 몇 개의 병원에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외국 병원에서 천례 수술했다는 건 굉장히 큰 업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서 천례 이상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경북대학교 신장이식 팀한테 두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 천례에 대해서 뭐 아무리 우리가 칭찬을 하고 또 축하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이제 앞으로 천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이제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데 이제는 환자의 퀄리티 라이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환자가 빨리 이식하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더 관심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저희가 이제 이식학회하고 생명기 주관을 해서 이식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그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행사에 자기들이 부조 내려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이 굉장히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료진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영상에 있을 때부터 빨리 자기가 침대를 벗어나고 사회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우리 의료진들의 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고귀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노력도 하고 또는 자식으로서의 노력도 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져서 아기도 놓고 이렇게 하는 가정생활도 물론 좋아져야 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동안 못 따라갔던 수업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만들어야 되고 직장에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이식외과 혹은 이식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이 어디에 꼽혀 있느냐면 환자가 얼마나 살았느냐 여기에 지금 많이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천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좀 더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사실 잘 알다시피 이 이식 분야의 제일 큰 문제가 세계적으로 자기 부족 문제입니다. 이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 이식할 수 있는, 매년 이식할 수 있는 숫자가. 그래서 이식을 하는 일 큰 센터로서 천년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런 이식 분야를 리딩하는 그런 센터니까 앞으로 천년은 리딩하는 센터로서 어떻게 하면 장기 기증자를 많이 발굴하고 그것도 윤리적으로 기증자를 발굴하고 윤리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험적인 센터가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앞으로 2000년 하실 때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축하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 그 천년 기념하는 이 행사에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조동규 내과의 조동규 선생님과 경북의대 고철우 선생님께서 저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정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것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해 주실 선생님은 소아청소년과의 고철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셔서 물론 아시겠지만은 1980년대의 아주 그런 힘든 상황에서 신장이식이라는 것을 한 것은 선구자들의 큰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북대학교 병원 일반외과의 장수일 교수님,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비뇨기과의 장세국 교수님, 그리고 신장내과의 이시래 선생님의 큰 업적을 먼저 기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첫 번째 발표는 김용림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용림 교수님하고 우리 김찬덕 선생님은 우리 따로 소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략하고 지금 김용림 선생님은 대한신장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간이식도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신장이식 천내 기념 심포지움이라서 신장이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누구를 이름을 꼭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전화로 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제가 하려고 하고 숫자를 세알해 보니까 총 30분의 선생님이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별로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첫 번째 신장이식은 1981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조경채 원장님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하고 여기 좀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코어들을 찍은 것 같고 이 사진은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이때 보면 이분이 리시피언트고 이분이 형님이 도나, 그 다음에 우측 상단부터 말씀드리면 김일봉 선생님, 이때 내과 치프 레지던트였습니다. 3년 차였습니다. 3년 차. 그 다음에 김영수 선생님, 일반외과 레지던트였고, 그 다음 치과 박지웅 선생님, 그 다음 외과 이영하 선생님. 이분 사무국장이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고,
비뇨기과 장세국 선생님, 소아과 구자원 선생님, 그다음에 내과 김능수 선생님, 이분은 아마 그 당시에 크로스매치를 하는 엘러지 이뮤놀로지 그쪽, 그다음에 장수일 선생님 외과에, 그다음에 마취과 김병건 선생님, 그다음 그때 병원장이셨던 안동 선생님이신데 최근에 돌아가셨고, 그다음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한 분이 이시대 선생님, 신장내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다음에 황일호 선생님 외과 과장님 되셨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진을 제가 하고 난 뒤에 김일봉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 꼭 언급해야 된다고. 이분이 누군가 하면 내과 레지던트 1년 차도 아니고 인턴 마지막에 내과 픽스턴 돼가지고 이 환자가 처음에 이식하고 난 뒤에 ATM에 좀 빠져가지고 한 2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킵했다고 제가 본인한테 전화를 확인했어요. 제일 죽을 고생을 하고 실제로 몸이 제일 힘들었던 이분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이식을 했고, 이게 지방 최초의 신이식 환자입니다. 환자는 형한테서 기근을 받았는 27세 환자였고, 이 당시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안 쓰는 이자였고, 이 환자는 불행하게도 그 이식받고 난 뒤에 5년 후에 펑셔닝 그라프트를 가지고 SAH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시래 선생님은 82년도까지 이후에 6케이스를 더 이식을 하시고 82년도에 고신대학으로 이제 위치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스파우잘 트랜스플란테이션, 리빙 언릴레이티드 KT를 했는데 조동규 선생님이 86년도에 하셨습니다. 조동규 선생님이 84년도에 부임하셔가지고 리빙 언릴레이티드 KT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동규 선생님 미국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이식 관련 SCI 페이퍼를 트랜스플란테이션지에 퍼스트 보고서로 실어줬고, 그리고 95년도 약 한 15년에 걸쳐가지고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속도가 좀 느리긴 했지만 100케이스를 했고, 이해에 이제 브레인데스 환자 KT를 시작을 하고 약간 붐이 일어가지고 장기식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그 브레인데스 환자 케이스는 도나가 그 7살이었고 리시펜트도 7살이었습니다. 부장호 선생님하고 지금 자장하시는 고철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이때 그 도나는 진주 경상대학에서 그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서 모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내에 그 브레인데스 키드니가 2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때 조동규 선생님하고 저하고 8살 꼬마 키드니를 31세 단기 두 번째 케이스가 했습니다. 뭐 늘어났는데,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져가지고 98년도에 200케이스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그 브레인데스 우리나라 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비뇨기과의 권태경 선생님이 96년도에 발령을 받았고 2002년도에 그 핸드 어시스티드 라파로스코피 넥펙토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도나는 남자 36세고 현재까지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첫 번째 크로스매치 포지티브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제 환자였고 오빠가 남동생이 이제 누나한테 주는 그런 키트였고, AHG는 네거티브였고 프로사이토메트리는 포지티브였습니다. 저희들 프로사이토메트리를 한 건 원동일 선생님, 진단검사약 원동일 선생님이 2002년도에 발령받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크로스매치 포지티브를 했는데, 하고 난 후에 전처리로 플라즈마 페레시스하고 이뮤노글로불린을 투여를 했었는데, 이시 후에 베스큘러 인젝션이 와서 아트감 치료를 해서 돌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환자는 외래 크라틴 한 1 정도로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 후로 이제 좀 그 속도가 붙어가지고 2008년도에 그 500케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이에 그 김찬호 선생님 발령받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속도가 좀 붙기 시작했는데, 제가
늘상 같이 지내니까 언제 발령받은 제가 기억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럼 2012년도에 저희들이 ABO 인컴패터블 KT를 했습니다. 김찬동 선생님 주도해서 했고 도난한 AB형은 20편 B형이었고 ABO 타이틀은 1대 16이었고 리뚝심압을 주로 하는 이제 전체를 하고 타크로 리무스 이시합니다. 3절도 하고 현재 펑션 드라프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1년에 한 90개 가까이를 하면서 2016년도 올해 6월달에 이제 100개 1000회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끝나고 난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이거 주치 교수님, 그 다음에 주치 레지던트, 그 다음에 환자분, 그 다음에 센터장, 이 중요한 분들이 많이 다 모여있고 이 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안 나왔던 분들도 제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 원동이 진단검사의학과, 그 다음에 김영희 선생님 일반외과, 그 다음에 임동근 선생님 마취과, 그 다음에 천재민 김영석 이 두 분은 지금 리브하고 있고 조민현 선생님 소아과 좀 이따 말씀하실 거고 조장희 선생님 현재 이거 굉장히 액티브한데 지금 미국 가 있고 그 다음 우리 예쁜 코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팀들이 구성돼서 아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하실 것도 많지 싶지만은 두 가지 연재를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연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는 경북대학교 병원 신장이식 천례라는 천례보고라는 제목으로 홍교의 김찬덕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김찬덕 교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재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찬덕 교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 병원에서 수련이 2002 과정을 다 마치고 교수를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교수, 또 신장내과 과장, 장기이식센터 부센터장을 역임하고 있고 연수는 2009년에서 2010년에 미국의 하버드대 그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호스피탈의 이식센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학회 활동 전 세계적으로 다 열심히 하시고 또 수상 경력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2008년도에 대한이식학회에서 영 인베스티게이터 그랜트를 수상한 바가 있겠습니다. 김찬덕 교수님 강의 부탁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금요일 오후에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시고 원장님, 김영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천례하는 동안 도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하나로 되는 팀워크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례를 기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식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조사도 하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큐뮬러티브 넘버를 보시면 아까 81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 95년, 2000년 여기까지 2008년까지 이제 500케이스를 했는데 2008년 이후에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올 6월 달에 이제 1000년을 달성했습니다. 81년부터 연도별로 이제 케이스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빙 디시즈 도너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디시즈 도너 KT를 시작했는 95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게 됐었고 최근에 이제 2010년 넘어오면서 이제 1년에 거의 70케이스, 90케이스, 96케이스 이렇게 90케이스 이상 넘어가는 이제 조금 더 가파른 이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너 리시피언트 젠더를 보시면 남자가 이제 리시피언트 도너가 피메일보다는 좀 더 많은 이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도너와 리시피언트의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40세에서 한 60세 사이가 되는데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오면서 점점 리시피언트 에이지도 그렇고 도너 에이지도 그렇고
60세 이상의 이 올드 도너 리시피언트들이 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환자도 리시피언트가 6분, 도너는 11분 되는데 최고 고령이 이제 여사자지만 83세 키드니까지 받았고 리시피언트는 최고령이 73세가 되겠고 이 두 분 모두 지금 펑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리시피언트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이제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올수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시피언트의 에이지가 점점 이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도너 에이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식하기 전 이제 다이알리시스 모달리티를 한번 보시면 거의 한 62.4% 되는 환자가 다 이제 혈투소 환자였고 프리엠티브 환자는 전체 1000명 중에서 한 1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BO 블러드 타입은 A형이 제일 많고 다른 혈액형은 이제 리시피언트 도너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고 ABO 인컴파터블을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한 45명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1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CNI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95년도 이전에는 거의 다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하다가 이제 타크로리무스가 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나오면서부터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타크로리무스를 사용하고 있고 안티메타볼라이트를 보시면 역시 95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자시오프린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이 나오면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아니면 마이코페놀리 에시드로 지금 안티메타볼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젝션 인시던스를 보시면 이게 전체 1000명을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81년도부터니까 저희가 총 36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시기 상관없이 총 1000명 중에서 105명에서 리젝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스는 10.5%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2007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 뱀프 공고가 나오면서 어큐트 셀룰라 리젝션,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나눠졌기 때문에 리젝션 타입을 보시면 그 이전에는 총 한 28명이었는데 그냥 어큐트 리젝션으로 진단했고 그 이후로는 셀룰라 리젝션이 이제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많은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1년 이내에 이식하고 1년 이내에 어큐트 리젝션 인시던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한 4.7% 정도 환자가 1년 이내에 리젝션이 발생했는데 반해서 2010년 이후에는 3.4% 정도 환자분이 1년 이내에 리젝션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오너스 데이터 보면 2013년 데이터도 전체 환자로 대상으로 했을 때 1년 이내 리젝션 발생할 확률이 한 8에서 9% 정도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낮은 빈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다른 빅센터들에서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1년 이내에 한 5% 미만 정도로 리젝션 레이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낮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BK 바이레미아를 이 시리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식 1년 이내에는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그 다음부터는 애니얼로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BK 바이레미아 인시던스를 한번 봤었는데 이 하이 바이레미아는 10의 4승계 이상인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하이 바이레미아가 한 13%, 로우 바이레미아가 한 22%, 그러니까 바이레미아가 거의 한 35% 정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바이레미아가 생기면 저희가 면역업체들이 리젝션하는 이런 프리벤티브 스트래티지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BK 바이러스 어소시에이티드 네프로패시, BK 반으로 진단되는 환자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리날 펑션을 이제 29, 1년부터 쭉 팔로 기간 동안 보시면 뭐 10년, 15년 아주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크레아티닌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 GFR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15년, 50 이상 잘 유지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트 서바이벌은 전체 1000명을 시기 상관없이 다 받는 겁니다. 이 그래프트 서바이벌 보시면 5년 서바이벌은 90%, 10년이 80%, 20년 서바이벌이 65%입니다. 근데 앞서도 보셨지만 80년에서 90년 사이 환자들이 굉장히 좀 적고 그 환자들이 팔로 기간이 길어서 전체로는 조금 낮은 듯 보이지만 저희가 트랜스플란테이션 에러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고 봤더니 2000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2000년 이후에는 10년 서바이벌이 87%, 15년이 77%로 2000년 이전보다는 확실히 향상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걸 또다시 2010년 이후로 봤더니 2010년 이전보다 201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팔로 기간이 5년밖에 안 됐지만 좀 더 이 쇼터만 서바이벌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이지별로 그래프트 서바이벌 레이트를 비교를 해봤는데 전 연령에서 별 차이는 없었지만 19세 미만 이런 리시피언트에서 그래프트 서바이벌이 좀 의미 있게 떨어지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19세 미만 환자 숫자 자체도 작고 이 환자들의 임뮤놀로지 어떤 스테이투스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냥 이 참고사항으로 젊은 리시피언트들 보통 임뮤놀로지가 액티브하니까 좀 서바이벌이 떨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젠더별로는 이 여자 환자분들이 서바이벌이 조금 좋은 것 같지만 통계학적으로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 도너 타입에 따라서도 리빙 도너든 디시즈 도너든 이 그래프트 서바이벌 자체는 5년, 10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션트 서바이벌 레이트인데 전체 1000명을 시기 상관없이 봤을 때 10년 페이션트 서바이벌은 93%, 20년 서바이벌은 87% 이렇게 확인됐고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에라에 따라서 차이를 봤더니 2000년 이후에는 10년 환자 서바이벌이 95.3%로 2000년 이전보다는 확실히 의미 있게 서바이벌이 좋아진 걸 보이고 있고 그다음 2010년 이후로 봤을 때는 페이션트 서바이벌 자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저희 이 하이리 센시타이즈 되는 환자, 그 다음에 ABO 인컴파터블 되는 환자들을 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프로토콜입니다. 저희 병원 탈감자 교차 반응 양성이든지 아니면 혈액형 부적합인 경우에 저희 병원 디센트레이션 프로토콜을 보시면 보통 플라즈마 페리시스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리투시맙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뮤놀로직 리스크에 따라서 200에서 아니면 500mg을 픽스 도즈로 사용을 하고 있고 환자의 안티바디 타이터, 그 다음에 ABO 안티바디 타이터에 따라서 페레시스, 그 다음에 로도즈 IVIG 횟수를 조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덕션도 이 로우 이뮤놀로직 리스크 환자는 시뮬렉트, 하이 이뮤놀로직 리스크 환자는 ATG로 인덕션을 하고 면역 억제제는 보통 신장 이식 하기 한 이제 페레시스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1주 전에 할 때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 그때 면역 억제제를 시작을 하고 트러플 레벨은 아래와 같이 유지를 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교차반 양성 신장 이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한 7명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 플라즈마 페레시스, 로도즈 IVIG, 리투시맙을 사용을 해서 리젝션 에비던스 전혀 없이 잘 펑셔닝하고 있다 하는 걸 간단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했는 게 이 가장 많이 읽힌 most read article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도 많은 이제 이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탈감자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총 40명 정도의 환자를 교차방 양성 환자 신장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48세 정도 되고 원인 질환은 다음과 같고 저희가 어떤 환자까지 했는지 이제 디센시에이션 상태를 보시면 HG CDC 파지티브인 환자가 한 30% 정도 됐습니다. 40명 중에서 12명이 CDC 파지티브였고 나머지는 다 플로우 파지티브였는데 MFI 레이쇼를 보시면 T셀 MFI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는 MFI 레이쇼가 13.3까지 B셀은 57 정도까지 되는 환자를 저희가 탈감작을 시도를 했었고 평균 HLA 미스매치는 3.4 지금 팔로 듀레이션이 44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디센스 프로토콜은 앞에서 보신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는 플라즈마 페레시스, 로도즈 IVIG 득심하고 사용하고 있고 인덕션은 ATG를 35% 정도에서 사용을 했고 타코로니무스 베이스되는 3자요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환자들 제일 처음 시작했는 게 아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인펙션은 한 75% 정도 환자에 생깁니다. 아무래도 오버 이뮨 스프레션 하기 때문에 UTI가 15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BK, 그 다음 CMV, 다른 박테리아 인펙션 등이 있는데 전부 다 컨트롤러블 했고 리젝션은 2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MR이 2명이 생겼는데 다 AMR 치료 후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프트 서바이벌은 100%고 환자분 한 분이 이 바울 퍼포레이션으로 인한 septic shock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서바이벌은 9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널 펑션을 보시면 크레아치닌이 평균 크레아치닌입니다. 수술 당시부터 이 40명 환자들 저희가 11년까지 팔로우 했을 때 1 근처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GFR도 60 이상 잘 유지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페이션트 서바이벌은 97.5%지만 이 그래프트 서바이벌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BO 인컴파티블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그때 메리노얼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고 2010년 이후로 여러 병원에서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는데 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총 45명의 예비군 컴파티블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원동일 선생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원동일 선생님, 김병창 선생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ABO 안티바디 타이틀을 플로사이토메트를 측정하는 병원이 저희 병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플로사이토메트를 측정하는 것을 일단 발표를 하셨고 저희가 한 20명 넘는 환자를 이 플로사이토메트리로 ABO 안티바디 체크했는 결과를 보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FFP를 이용해서 이 ABO 안티바디를 좀 더 뉴트럴리제이션을 잘 시킬 수 있다 하는 걸 또 원동일 선생님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45명 중에서 이 45명이 전체 1000명이 아니고 저희가 시작했는 2012년 이후로 지금까지 총 370명 중에서 퍼센티지를 보니까 한 12.2%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근 통계 보면 그 20% 이상, 리빙 중에 20% 이상의 ABO 컴파티블이라서 그렇게 많은 빈도는 아닐 것 같고 환자의 특징을 보시면 45명의 평균 연령은 46세가 되겠고 원인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 PR의 50%가 17.8%였고 어느 정도 환자까지 선도하면 저희 이제 아이소글루치닌 타이트로 보통 1에서 1024, 그래서 1024 넘는 환자가 한 2명 정도 있었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일 높은 타이트는 1대32였습니다. 1대32 정도 되는 환자가 한 3명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1대16 이하로 들어갔습니다. 평균 페레시스는 4번 정도 시행을 했었고 이 블러드 타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AB형에서 O로 가는 환자는 없었고 나머지 빈도는 거의 유사했었고 이 아웃컴을 보시면 리젝션은 2명에서 왔습니다. 한 환자가 이제 ACR, AMR 동시에 왔었고 다른 한 환자는 그냥 ACR만 왔어서 리젝션은 빈도도 낮고 다 컨트롤러블 했었고 이 ABM 컴파티블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도 그래프트 서바이벌은 100%인데 환자 한 분이 이 뉴모니아나 septic shock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페이션트 서바이벌은 97.8%가 되겠고 서지컬 컴플리케이션은 한 케이스 인펙션이 한 반수 정도 환자에 생겼는데 다 컨트롤러블 했습니다. 현재까지 팔로우 기간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젝션 인시던스는 아까 2 케이스에서만 생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프트 다 펑셔닝 하고 있고 환자 한 분이 사망하셔서 이제 페이션트 서바이벌은 97.8%가 되겠습니다. 리날 펑션을 보시면 이제 이 처음에 이니셜부터 3년 팔로우 할 때까지 이 GFR도 60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크레아치닌도 1점대 초반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천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하신 데 대해서 카멘트나 공감하신 점이 있었으면 우리가 카멘트 받겠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양대승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탈감자 성적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크로스매치 타스트가 환자들이 이제 탈감자를 한다고 해서 엔티바디가 완전히 안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파이널한 고를 타이틀을 어디까지 이 시기에 액셉터블한 크라이테리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병원은 일단 CBC는 무조건 음성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MFI 레이쇼로 잡습니다. 플로사이토메트리 기준을 MFI 레이쇼를 5 미만이면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미넥스로 그냥 DSA 타이트로는 3,000 미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 타이틀을 리니얼 스케일로 민 채널 시프트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 채널 시프트로 전환하면 얼마 정도인가요? 이 병원에서 5.0 전환하면 한 200에서 2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이 전환할 수 있는 공식도 있고 진단검사님께서 언제 한번 보여주시던데 MCS, NFI 레이쇼 전환하는 공식도 있고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200에서 250 밑으로 되면 그냥 수술 들어가는 거고 보통 다른 외국에서 보고하는 페이퍼들도 그 정도면 수술 들어가는 거고 탈감자 후에 보통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메이오 클리닉도 한 200으로 잡고 존스 홉킨스 한 300 잡으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펙션이 상당히 이제 조사해 보면 높다는 게 최근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컨펌이 되고 있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거하고 거의 같아 보이는데 보통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프로필렉시스로 그냥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을 하고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전날하고 그 다음날 정도. 그 다음에 저희 CMV는 프로필렉시스는 잘 못합니다. 비싸서 지금 뭐 발사이트가 너무 보험이 안 되고 하니까 프리엠프티브 스트래티지로 그냥 하고 있고 그냥 이 바이플렉스 정도만 저희가 뭐 헐페스 이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프로필렉시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안티fun가를 한 2달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PCP 프로필렉시스를 위해서 그 다음 박테리물 9개월에서 12개월 이 정도 프로필렉시스는 거의 아마 다른 센터들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북대 병원에서 PCP 인스턴스가 얼마나 되나요? 보통 국제적으로 5% 이상이면 박테리 프로필락시스를 하라고 되어 있던데. 인시던스는 별로 1년 프로필렉시스 하는 동안 생기는 경우는 진짜 거의 잘 없는 것 같고 그 이후로 생기는 환자들도 5%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한 1%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디널 병원의 신장내과 이동경입니다. 먼저 경북대 이렇게 20천내를 축하드리고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데 노력하는 여러 팀들 많이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디센시티제이션하고 또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많이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환자를 그 모니터를 인뮤 서베넌스를 경북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프로토콜 바이옵시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하이리스크 환자들 인뮤 모니터링 하는 지금 프로토콜은 보통 디센시에이션 아까 거차반이 양성되는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팔로우 디스펑션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인디케이션 바이옵시를 하는 거고 그때 대해서 안티바디를 체크를 하는데 만약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첫 번째는 합니다. 보통 별 문제 없으면 3개월째 루미넥스로 PRA를 팔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 없으면 6개월, 12개월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프로토콜 바이옵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니얼로 그냥 PRA만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디케이션 바이옵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PRA로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뭐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컴플리먼트하고 피칭 바인딩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임뮤놀로지 모니터링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딸리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 추가 질문이나 있을지. 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두 분 여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